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아침 9시 3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재료로는 소매 판매 부진이라는 걸 갖고 나왔습니다. 지표를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0.3이 기대치였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1이 나왔고 0.1이 기대치였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왔단 말이죠. 어쨌든 굉장히 숫자가 안 좋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 어젯밤에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표들을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아무튼 긴축이거든요. 긴축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뭐가 있죠? 고용하고 물가지 않습니까? 그죠? 고용하고 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지표들까지는 일일이 다 어제 발표된 거 이거는 소매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고 물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물가하고 연관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물가 지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적당히 무시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지표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는 표현을 쓰지도 않을 텐데 아무튼 요즘에 이 FOMC 회의도 저 멀리 한 달 뒤에 있고 잭슨홀 회의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있고 이러니까 특별히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져다가 하락의 재료로 갖다 붙이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물론 어젯밤에는 숫자가 좀 심각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걸 재료로 해가지고 막 시장을 하락시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오바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보시면 경제 지표들이 하루라도 발표가 안 되는 날이 없죠. 심지어 주말에도 경제지표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수많은 경제지표 발표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 이 지표가,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일일이 다 예측할 수 없고, 언제, 그러니까 이 지표 때문에 얼마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줄지도 당연히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약간 정보의 늪에 빠져 있는 거죠. 정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해결책,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표 몇 가지에만 집중하고 이런 거는 그냥 과감히 그냥 걸러버리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여튼 우리는 아무튼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의 늪에 빠져 사는데요. 이 텔레그램 보이시죠? 제 읽지도 않은 거 몇백 개씩 쌓여 있습니다. 하루에도 보고서가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오는데 이거 언제 다 보냐고요. 그죠?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딱딱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나만의 판단 기준 이런 걸 만드셔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보는 게 아무튼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와 우리의 좀 더 오랜 주식 투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 저 뜬금없는 저런 지표를 가지고 좀 하락을 시키긴 시켰는데 아무튼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특별한 재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료로 갖다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장중에도 회복하기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일단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어젯밤에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런 이상한 지표가 아니고 파월의장 연설이었는데 파월의장은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은 특별한 세대 만들 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관한 언급은 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아무튼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강하게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언급했다라는 이야기가 써있긴 한데 이건 물론 평상시에도 하던 이야기긴 한데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은 어쩌면은 이제 통화정책의 힘이나 약발은 좀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오늘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하던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어젯밤에 파월의장은 특별하게 한 건 없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 소매 판매라는 걸 재료로 해서 좀 하락을 했다. 근데 아무튼 이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결과적으로 또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또 반등을 장중에 좀 시도하긴 했습니다. 물론 낙폭이 커요. 낙폭이 좀 크긴 큰데요. 아무튼 적당히 빠지다 말았다는 거. 아무튼 어제 하락 종목이 더 많긴 많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선이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420 말씀드렸죠. 네, 4,420 터치하고 아래 꼬리가 길게 일단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거를 어떤 지지선을, 여기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긴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위쪽에 대한 어떤 저항을 충분히 아직 확인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페이크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겠거니 생각하고 접근해도 괜찮겠죠. 뭐 여기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거니 생각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일단 머리 위에 저항이 일단 하나 있는 셈이고, 아래쪽엔 지지력이 하나 있는 셈이니까 일단 뭐 이렇게 놓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죠. 어쨌든 뭐 여전히 박스권한, 나스닥은 일단은 15,150 정도 자리를 일단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 중요한 자리는 여전히 계속 지키고 있고, 중요한 자리가 14,880 뭐 대충 요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박스권 움직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은 아무튼 뭐 이 살아나야 될 자리에선 반드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 요렇게 살아나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몇 달 동안 이 하방 경직성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궁극적으로 한 번은 폭발을 시켜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아래쪽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19나 20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나야 될 자리에 일단 뭐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뭐 특별한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었던 일들만 점검을 하는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신기하게 달러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뭐 미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달러가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오히려 어젯밤에 급등을 해서 기존까지는 어떤 꼬리로만 도전했던 부분을 드디어 다시 이제 몸통으로 도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93을 이제 훌쩍 넘어갔네요. 달러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코스피나 원화에 대한 반응은 솔직히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이 보시면은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어젯밤에 달러가 많이 올랐죠.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젯밤 달러가 많이 올랐던 게 뭐 이미 선반영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제 11원 올랐기 때문에 어제 좀 이 상승폭이 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좀 쉬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환율 같은 부분 좀 체크를 했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빠지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죠? 금리는 상승으로 전환을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 거래일째 어딘가를 일단 지키고는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밤엔 반드시 올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되려나 일단 한번 지켜보고, 오늘 밤에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7월 FOMC 그 의사록을 까봤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온다면 또 이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밤에는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뭐 이런 모습들이다 라는 거 좀 살펴봤고요. 보기 전에 뉴스 하나만 좀 보고 갈 건데, 이 코스피 이야기인데요. 한국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까지 해서 거의 한 뭐 8거래일 가까이 연속으로 빠졌죠. 사실 예전 같으면은 좀 사람들이 이쯤 하면 좀 쫄만도 한데 이게 전혀 이런 하락에 그때 공포를 느끼지 않고, 또 다시 열심히 개인들이 빚을 내서 이번 기회에 주식을 매수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게 이게 별로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니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강한 하락세가 보였을 때 여기서 개인들이 열심히 샀다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그죠? 솔직히 뭐 개인들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 8거래일, 9거래일 가까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쯤이면 반등 나오겠지 하고 저렇게 빚내서 들어올 만 하다라고 봐요. 만약 내가 상승을 보는 사람이면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질러볼 만 하다라고 봅니다. 한번 세게 해볼 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이게 시장의 수급을 더 꼬이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다는 거. 아무튼 저도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다른 개인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여기 주식을 매수해주면, 개인들이 주식 매수해주면 그게 탄력적으로 상승이 그게 되겠냐? 물론 이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미쳐가지고 개인들이 끌어올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그 작년 3월에 개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올라간 게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개인들이 주식 사서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 허용을 해줬으니까 사실 개인이 주식 사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걸 허용해주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주식을 산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폭발적으로도 3월달처럼 오를 거냐, 그런 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무튼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달라붙는 게 오히려 수급을 악화시켜서 더 안 좋은 사이클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개인들이 겁나게 많이 샀답니다, 이런 자리에서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자꾸 사주면 반등은 좀 멀어질 수밖에 없긴 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이 아무튼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미국이 하락 마감한 이런 날이 사실 반등을 하기엔 딱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들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너무 연속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볼린저 밴드를 째고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만 강력한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락을 재료로 해서 개파락 출발했으면 한 번쯤 반등을 시도할 만한 자리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실제로 일단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반등을 할 수 있을런지, 종가까지 가서 반등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이쯤에서 반등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적당히 이런 자리에서 좀 반등을 해줘야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어쨌든 강력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한계치는 조금 좀 제한이 될 겁니다. 글쎄요, 뭐 어디까지 올라온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415도 저항이고, 이제 그죠? 415 부근도 저항이고, 당연히 뭐 425 뭐 이런 부근도 저항이고, 하여튼 저항이 굉장히 많긴 많은데, 지가 뭐 맥시멈으로 올라와 봤자 이제 뭐 425 부근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뭐 들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올라와 봤자 한 425 정도까지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추격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가 좀 애매해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게 애매하다고요. 차라리 여기서 확 더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더 강력한 반등을 노려서 뭐 차라리 뭐 상방 베팅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방 베팅은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추가로 확 급락을 해갖고 며칠 더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뭔가 해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아예 좀 확 올라가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던가 해야 이게 좀 괜찮아 보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단기 낙폭 과대의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자리라서, 그렇지만 얘가 여기서 반등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 대응하기가. 이런 자리는요, 뭐 내가 상승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여기서 뭐 빚을 내서 들어온 이런 개인들 따라서 여기서 상승 베팅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은 잘 아마 안 계실 거고,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은 뭘 하기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올라오면 뭘 할 수 있고, 차라리 여기서 하락을 하면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매해요, 이런 자리가. 아무튼 뭐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구경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차라리 좀 화끈하게 더 올라오면 그 위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건 반등시 매도, 시장이 반등하면 위에서 매도, 그죠? 그런 거를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콜옵션 같은 걸 봐도 아무튼 오늘은 양봉이나 아니면 상승 마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자리이긴 합니다. 오래간만에요. 아무튼 뭐 그 와중에 또 삼성전자는 오늘도 또 빠지고 있네요. 이런 걸 아무튼 보면은 반등할 자리에서 지금 241선 정도면 한 번쯤 반등해줄 만 하거든요. 근데 반등해줄 만한 자리에서 지금 재차 자꾸 저점을 낮추고 있다라는 게 아무튼 정말 강한 매도세가 붙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평선 관점에서 보면 이제 241선이 강력한 저항이 됐죠. 반등이 올라온다면 이제 한 뭐 76,000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들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계속 이 매도세를 맞고 있어. 오늘도 저점이 낮아졌으니까 확실히 어쨌든 삼성전자는 엄청 약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고, 먼저 매를 맞았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서야 반등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하락의 대장이었던 하이닉스 같은 게 일단 뭐 지금 어쨌든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시장은 조금 뭐 쉬었다 갈 모양이긴 한가 싶습니다. 일단은요, 그죠? 원달러 환율도 어제 11원 올라서 좀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음봉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뭐 올라오면 뭘 하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면 뭘 하시든지 요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고버스 기준으로는요, 고버스 기준으로는 2040원이 이제 중요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거 일단 돌파한착 해놨으니까 다음번에 눌림은 2040원 부분까지 일단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40원 조금 뭐 깨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이 워낙 뒤통수 많이 치고 이러니까 2040원 되면 개인들이 또 많이 붙을 거거든요. 2040원 살짝 붕괴시켰다가 이 자리에서 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4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긴 됐지만은 살짝은 붕괴시키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염두를 해놔야겠다라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아무튼 요즘에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강한 이유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시면 1년 내내 좁은 박스권 안에서 힘을 누적시켜 놨는데 이게 지금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단 말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누적이 돼 있었는데 이 누적된 에너지가 방향성을 못 잡아서 계속 그 맴돌고만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아래쪽으로 터진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터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왔지 아니면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시세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아마 시장은 오랫동안 힘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더 뛰어넘어서 좀 더 오버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자리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한계치는 뭐 425 정도인데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오버하고 또 힘들이 워낙 많이 누적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넘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뒤통수 땡기게 하는 일을, 우리 뒷골 땡기게 하는 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그게 위쪽이든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이든 우리한테 불리한 방향이든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오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왜냐? 힘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좁은 범위 안에서 힘이 너무 많이 축적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힘이 과잉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엄청나게 힘을 발산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힘이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이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이평선이 이렇게 모인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이평선 다 모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응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힘이 넘치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막 슈팅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 멘탈 관리 이런 걸 좀 잘 해야 되겠고, 아무튼 계속 세상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여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특별한 주제를 좀 없이,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막 떠든 것 같네요.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